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는 시간 인생 주식 이사부입니다. 오늘이 또 10월 9일 휴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삼성전자 돌파구는 어디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삼성전자 분석해 드리고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좀 말이 많죠. 국민주라고 해서 또 10만전자 뭐 이렇게 바라보다가 지금은 다시 5만전자 얘기로 반토막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기사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위기의 삼성전자 송구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 9조 1000억 정도 나왔죠. 기대치보다 낮아서 이례적인 사과했다. 요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조 1000억 원의 잠정 실적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특히나 모건 스탠리에서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10만원에서 76,000원으로 낮추었고 하이닉스 주가도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엄청나게 낮춘 이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내면서 겨울론을 밀어냈는데 삼성전자만 겨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좀 주가가 낮은 모습이고 시장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주로 HBM 문제로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결론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한다면 이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삼성전자만 겨울이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도 10만원 이상에서 지금 76,000원 수준으로 목표가를 낮춰 놓은 거죠. 요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물론 지금 현재 6만원보다는 가격이 높지만 일단 목표가를 낮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 테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본 삼성전자의 위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본 삼성전자의 위치는 제가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2년 7월 달에 삼성전자를 추천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한 3번, 4번 정도 한 3번 정도 AS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추천 AS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때 삼성전자를 왜 2022년에 추천했느냐, 여기 이렇게 파랗게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있는 시점이었어요. 이때가 6월 달입니다. 저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때가 6월 달이고 지금 이때가 9월 달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놓고 보면 이 파란 웅덩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7월 달에 추천을 했느냐, 7월 달이 이렇게 얕아진 웅덩이가 나온 자리고 이때의 이 얕아진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금이 얕아진 웅덩이가 나오는 자리고 이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때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또 여기도 필요할 수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 밑으로 내려오는 주가는 전부 다 박앤세일, 박앤헌터의 시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땡처리, 싸구려인 거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예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제가 7월 달에 삼성전자를 추천하고 나서 약
요런 정도까지의 어떤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시점까지 오게 되면 하락 조정은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하락 조정 후에 일정한 기간 조정 그리고 재상승 이렇게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데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자, 지금의 자리는 내가 2022년 7월 달에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멘트가 이때예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멘트가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전의 바닥과 다르다. 이제부터 대세 상승으로 간다. 자, 10만 전자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저 자리인데 10만 전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 고점이 88,800원으로 나와 있네요. 다시 그때의 그 자리, 그때의 그 데자뷰와 같은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온갖 삼성전자만 겨울이 온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삼성전자 조직이 관료화되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를 가져왔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자리에 2년 만에 2년이 좀 넘었죠. 2년 3개월 만에 이 바닥에 물이 고이는 자리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서부터 즉 6만원이라고 하는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정말 땡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큰 돈이 있다면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론 지금 위기예요. 실적도 좀 줄어들었고 여러 군데서 의구심을 보내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반도체의 1위 기업으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지금 삼성전자 위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수율이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4세대 HBM이라는 것은 이제 수직으로 D램을 수직으로 쌉니다. D램을 수직으로 층으로 1층, 2층, 3층, 4층, 12층 이렇게 쌓잖아요. 16층 이렇게 쌓게 되는데 그 D램을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죠. TSV라고 해서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게 아파트처럼 D램을 쌓은 거죠. 그리고 TSV 이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연결한 것을 HBM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HBM3 이게 4세대 HBM이라고 합니다. 4세대가 HBM3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삼성이 이제 내년 초부터 적용할 이런 AI 가속기에 쓸 것은 5세대 HBM이에요. 이게 이제 3E죠. HBM 3E, 3E라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3E 8단과 12단. 그러면 이제 이 HBM 3E 8단, 12단 이 5세대 HBM에서도 삼성전자가 현저하게 뒤진 거예요. 지금도 이 3E 5세대 HBM에 대해서 퀄 테스트가 안 끝났어요.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는 것을 보면 이제 퀄 테스트가 하나가 통과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뉴스 나온 것을 보면 8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단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삼성전자가 8단 퀄 테스트가 통과했다. 그러면 12단은 아직도 통과를 못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HBM에서 현저하게 하이닉스의 삼성전자가 뒤져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 먼저 앞서 있는 기술에 그 수주가 몰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열세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에 이 메모리 전체적인 메모리 점유율도 변화가 있었어요. 2003년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이 43.9%, 하이닉스가 24.4% 수준이었는데 이제 요것이 2분기에 되면서는 42.9%로 삼성전자가 1% 정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도약을 했죠. 24.4%에서 31.1%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34.5%까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42.9%,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34%까지. 그러면 이제 이 점유율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쫓기는, 아주 바짝 쫓기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사과까지, 전영은 부의장이 사과까지 하는 이렇게 되었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기술력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수율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모든 반도체는 수율 경쟁이에요.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렇게 기술이 뒤떨어지게 앞서가던 기술이, 초격차를 유지하던 기술이 초격차가 없어진 거죠. 이제 도토리 키재기가 된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조직의 비대화, 관료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선 장관이 이번에 강의하면서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럼 벌써 10년 되잖아요. 10년 전부터 이 조직의 비대화와 관료화가 있었고, 기술의 발전이 이게 퀀텀 점프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뒤지고 계속 TSMC 파운드리에서 뒤지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죠. D램에서 하이닉스에 쫓기고 있고, HBM에서는 현저하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는 역시나 TSMC의 현저한 격차로 뒤떨어져 있고, 그러면 HBM에 하이닉스에 뒤떨어져 있고, 파운드리에 TSMC에 뒤떨어져 있고, 초격차를 유지했다고 하는 D램에서는 삼성전자에 허겁지겁 쫓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구가 없느냐? 이 돌파구를 어디에서 마련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HBM4입니다. 이게 이제 6세대인데 HBM4가 이게 HBM4 표준 발표 임박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이제 표준이 이미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HBM4 이게 6세대인데 6세대 HBM4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삼성이 6세대 D램을 첫 수율 확보했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 6세대가 HBM4예요. 그러면 삼성은 HBM4에서 뭘 쓰겠다고 했냐면 1C D램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1C D램을 어디에서 쓰려고 하냐면 7세대 HBM에 쓰려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HBM 5세대 HBM 3E 또는 4세대 HBM, HBM3. 이게 HBM3에서 4세대에서 뒤져서 HBM3E 5세대도 뒤져서, 그러면 6세대부터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C D램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HBM4에 1B D램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도 삼성전자한테 잘못하면 HBM4부터 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면, 즉 가능하다라는 것은 수율이에요. 수율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도 HBM4에 1C D램을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수율 확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삼성의 가을을 만들자 좀 침울했던 삼성의 지금 고무적인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1C D램은 이게 10나노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HBM3E 같은 경우에는 13나노, 뭐 이런 12나노, 13나노 이렇게 되던 것이 이제 10나노급으로 이렇게 이 최선단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세대에서 이제 수율 확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율 확보에 성공했다. 수율이 나오기 시작했다. 1C 기술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양산 예정인 내년 양산 예정인 6세대 HBM에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 앞서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C D램을 개발 임원들은 삼성의 가을을 만들자, 판을 뒤집어 보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차세대 HBM4 코어 다이에 1C D램을 탑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1B를 건너뛰고 1C로 현재는 1A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A D램에서 1B D램은 빼먹고 1C D램으로 바로 점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1C D램 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최근에 이렇게 분위기가, 하이닉스는 50% 정도의 수율을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한 자릿수면 10%도 안 되는 수율 아니에요. 그런데 요 분위기가 지금 뒤집어지는 요런 판이 바뀔, 만약에 수율 확장에 심어서 1C를 선 탑재, 이제 이걸 성공해야 돼요. 선 탑재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진다면 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요 부분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에요. 유리 무너뜨린 HBM이 있는데, 또 한 가지의 부분은 이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기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HBM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 다음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CXL이에요. CXL. 그래서 이제 이 HBM에서는 현저하게 하이닉스의 삼성전자가 뒤졌는데, 언제까지나 HBM만 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HBM을 능가하는 다음 기술, 2027년, 2028년을 바라보는 CXL 기술에서는 세계 표준을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6세대 HBM4, 이게 6세대 HBM이 HBM4예요. 이 6세대 HBM4에서 1C D램을 삼성전자가 선탑재하면서 만약에 수율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된다면, 그 다음 기술이 삼성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CXL, 또 하나 PIM이에요. 그러면 이 CXL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시제품 생산 정도에 머물고 있고, 실제로 2027년 또는 빠르면 2027년 또는 28년, 2024년, 23년에 약 187억 원뿐이 안 됐는데 2028년에는 약 20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 중 CXL D램이 80%를 차지하는데, 세계 최초로 CXL
HDM을 삼성전자가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에다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CXL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포스트 HBM 기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HBM이 이제 항상 한계를 갖고 있어요. HBM을 가속기를 데이터 센터를 늘리려면 서버 증설을 해야 돼요. HBM은 서버에다가 딱딱딱딱 꼽는 거예요. 근데 CXL은 서버를 늘리지 않고 4배, 5배 이렇게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CXL은 서버를 더 늘리지 않고 현재의 용량을 몇 배 늘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인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 2026년 2해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 꽃이 필 것으로, 지금 HBM이 대세잖아요. 그러면 2028년에는 CXL이 대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HBM 6세대에서 걸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운 것은 맞은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망해가는 기업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공정이 세밀해지면 세밀해질수록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설계한 것을, 하이닉스가 만드는 것을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되냐면 파운드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TSMC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지금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TSMC 이건 연합군 같이 돼 있어요. 엔비디아 이렇게 지금 HBM 연합군인데 이제 삼성전자도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가게 되면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자체 내에. 그러니까 내재화가 돼 있어요. 파운드리가. 그러면 하이닉스는 TSMC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속도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렵긴 어렵지만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기회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죠. 긴장을 바짝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기회의 시간이 왔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꼭 투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야. 이 위기에서 사과까지 했어. 전영환 부회장이. 그러면 이럴 정도의 각성이 있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앞서갈 수 있고, 특히 6세대 HBM4에 사용될 1C D램에 대해서 수율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굉장한 어떤 모멘텀. 사실 일이라는 것이 분위기잖아요. 신바람. 우리 민족을 우리가 신바람의 민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신바람이 나야 돼요. 침울해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좋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극복할 저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기회가, 좋으면 저 꼭지에 가 있지 뭐하러 이렇게 떨어져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점이 바닥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약 한 6개월 정도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얘가 이제 바로 갈지 아니면 확인하자 이런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 가격 아래에서는 도망갈 필요 없다. 무서워할 것 없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매집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첫 번째 매집의 시간은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에요.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1차 매수고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2차 매수고 이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내는 지점이 3차 매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완전 정배열되는 시점이 4차 매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또 매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단계 우선 1, 2, 3차 1차는 5일선 회복, 2차는 20선 회복, 3차는 골든 크로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시점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집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또는 뭐 삼성전자, 굳이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하이닉스도 올라갈 거니까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 반도체주를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요런 종목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아까 제가 미래기술 CXL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CXL의 대표적인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그러면 이 네오셈 같은 종목이 CXL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종목이에요. 가장 앞서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네오셈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바닥을 이렇게 파랗게 물이 고이는 지점이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첫 슈팅 난 지점에서부터 주식을 매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집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 기술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고 CXL 관련해서는 네오셈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또 지금 바닥권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도 매수가 들어와요. 지금 보면 이렇게 뭐 바닥 중에 왕바닥이죠.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여기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샘시 NS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이렇게 물이 고인 바닥에서 이렇게 쉬엄쉬엄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죠. 이런 종목도 조정을 보이면 이런 20일 이평선 부근에서는 좀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지금 어제 또 그린 리소스 같은 것이 종목이 크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에서 JNTC 같은 종목도 물이 고인 자리에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거 유리기판 관련주죠.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면 삼성전자도 살 수 있고 반도체주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매집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떨어지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냥꾼이 이렇게 먹이를 노리듯이 우리가 사냥감을 노리는 시간이다.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의 매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오셈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뭐 샘시 NS라든지 뭐 그린 리소스라든지 JNT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우리의 타겟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한 종목씩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승부에 본격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